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국민, 국가의 가장 축제장이 돼야 할 광복절 행사가 이제 두동강에 나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부가 1948년을 건국절로 제정을 하려고 한다,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정부는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또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라고 했는데 뉴라이트 아닌 것이 거의 드러났어요. 더군다나 저서에서 일본 시대 때 국적은 일본이었다, 한국 사람이 국적은 일본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맥락을 보니까, 저도 보니까 국적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국적은 일본이고 일본을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또 야당이 또 편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선 일체네, 조국 같은 경우에는 제10대 총독부가 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이종찬 위원장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뉴라이트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또 최하점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고, 본인이 또 사적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대통령에게 3번이나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건국절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뉴라이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적과 관련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한다면 광복절 행사를 파토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계속 독립기념관장의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임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이 정과에 있더랄지 그래서 탈락이 됐다는 거고, 또 본인이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을 했는데 김영석 관장에게는 최하점을 주고 다른 뉴라이트 인사한테는 점수를 최고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이다 본다면 도대체 이종찬 회장의 생각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자기 어떤 개인적 감정, 사리 사욕,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논설위원 고세욱 씨가 쓴 칼럼을 보니까, 사실은 김영석 씨가 5, 6년 전까지는 진보층에서 굉장히 친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에서 이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다, 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할 정도 전문성을 있지는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전문성이 있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지난 37년 동안 독립기념관장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랄지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독립운동가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를 이제까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뜬금없이 김영석 관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런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도 제가 볼 때는 일괄의 어떤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영석 관장은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일운동단체의 기관장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임명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논란이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 야당,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친일 프레임에 시달렸잖아요. 그걸 선거 때마다 친일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표를 많이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주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빌미를 잡힐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홍범도 동생 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전하고 이전하지 않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갖고 공격받고, 또 이런 것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도공산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당연히 강제노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해야지,
그냥 아무말 않고 그냥 찬성해가지고 또 이거 친일이다, 친일 정부다, 뭐 내선일체다, 조선총독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또 뭐 광복절 때 대통령이 연설하셨는데 그 우리 광복절인 것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짧게 있었잖아요. 뭐 국민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작년에 뭐 일본을 추월했고 대일 무역 적자도 뭐 35억 달러로 뭐 굉장히 최소한을 줄여줬다. 물론 그런 얘기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는 미래로 가겠다라 할지 그런 것이 사실 광복절 메시지에 맞는데 뭐 가짜뉴스 선동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 남북통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연설의 맥락도 맞지 않고 광복절 축사에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연설이었다고 봐요. 저도 뭐 되도록이면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 연설문을 저렇게 써줬는지 왜 저런 연설 내용이 나왔는지 지금 야당이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잖아요. 일본과 우리가 과거는 용서하되 뭐 잊지는 말자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 관계를 얘기하고 일본과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데 마치 뭐 일본의 종속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 뉘앙스 그런 걸 보이면서 계속 야당한테 흠이 잡히고 야당은 이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마치 뭐 친일 정당, 친일 정부처럼 막 가짜로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빌미를 제공 안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됐건 정부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당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